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1심 선고가 사흘 뒤는 오는 금요일 내려집니다. 그 하루 전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쇄신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15일,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은 피선거권 제한하는 형 선고가 과연 내려질지 여부인데요. 자, 1심 선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도 네. 그 사안의 그 중대성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여러 건의 전과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실형 3년을 구형한 바와 같이 상당히 그 중한 사안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 만약에 네. 지금 저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좀 그 큰 형이 나오면 그 정치적 파장이랄까요? 그런 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그 당대표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것은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그 범죄 혐의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향후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불투명한 정치적 운명이 제기가 되면 아무래도 지금 누리고 네. 있는 야권에서의 그런 지도력이나 위상이 급전직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그 리더십이 손상되어서 결국에는 그 당 내부에서 다른 그 대선 주자들이라든가 또는 당의 리더들이 그 등장하게 되고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그 리더십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도 리더십은 빠르게 손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주말에 이제 3차 장애 집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반론을 자신의 SNS에도 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엔 편집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자, 여당은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이재명 대표 개인 범죄에 대한 방탄에 쏟아놓고 사법부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당장에 그 오는 15일 날 선고될 선거법 위반 사건이 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가 되면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네. 그 국회의원직도 잃게 되고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의 두 건의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그 무죄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위증교사 사건이 훨씬 더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위증교사 사건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그것이 그 무죄 판결을 받기에 법리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어렵다고 판단을 하니 이것에 대해서 더 그 방어를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사안이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법적인 논리를 대거나 또는 사실관계도 왜곡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실패한 교사라는 그런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네. 사실 불안감과 또 앞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난 다음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자신의 리더십을 계속 끌고 가려는 그런 지지자들을 향한 일종의 앞으로 그 주장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주장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검경 특활비는 대폭 확대한 반면에 법원과 대폭 이제 줄였죠. 삭감을 한 반면에 법원과 공수처 예산은 이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법관수를 대폭 늘리는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실제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판사의 임용 자격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법원의 오랜 수건이었고 네. 법원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런 법원의 과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준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법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좀 잘 받아보려는 일종의 재판 거래 현상처럼 보여집니다. 네. 사실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전혀 그렇게 법원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모 의원의 판사 출신 주제 뭐 이런 발언도 흠이 당내 징계 절차에 넘기는 등으로 법원 눈치 보기가 당 전체의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인데 이것이 이제 재판 거래의 의혹을 샀던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의 선고는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법원을 향한 눈치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수정안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상정 사흘을 앞두고 13가지 항목 그 수사 대상이죠. 2가지로 줄였고요. 그러니까 뭐 도이치모터스 플러스 명태균 씨 관련 뭐 공천 개입 의혹 요 2가지로 줄였고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길 거다. 내용을 정확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진 못했지만 왜 민주당이 갑자기 사흘 남겨두고 이런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했다고 보세요? 사실 그동안 뭐 13가지의 항목을 전부 수사하게 하는 특별검사는 실효성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의미도 없는 그런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기 위해서 사실상 민주당 멋대로 혐의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또 재판에 넘겨서 그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법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민주당 스스로도 아마 그런 법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고 스스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그중에서 실제 본인들이 주장하던 2가지 혐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 좀 변화를 준다고 해서 마치 그동안의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되고 또 법률이라고 볼 수도 없었던 건 정치문서 같은 특검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의 특검법일 가능성이 많고 아직까지 특검 추천의 정확한 내용도 공개하지 못하는 정도로 졸속적인 법률인데 아마 사실상 민주당이 그 특별검사 임명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도의 그런 네. 편향되고 잘못된 법률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동안에 그 민주당에서 제출했던 특검법이나 큰 차이 없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당연히 부결시켜야 될 법률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대신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 감찰관 추천 문제인데 논의하기로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시각은 자, 특별 감찰관으로 특검을 안 하려고 일종의 이제 뭐 뭉개려고 하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특별검사와 특별감찰관 문제는 조금 사안이 다르고 네. 또 제한된 경위나 그 목적도 같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 그동안에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는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결부해서 진행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노력하고 특별감찰관 문제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는 그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국회 3명을 선출해서 대통령실로 보내면 네.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려고 해도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에는 그 실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좀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당내 의원총회 과정에도 이 문제가 좀 거론되어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털고 지나가야 그 이후에 뭐 당정 관계도 더 원활해지고 대야 관계도 더 이게 저쪽이 이제 법안을 요청할 수 있는 것도 더 요구할 수 있고 이른바 국정쇄신 4대 개혁 동력도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털어내고 이거를 해소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정부 여당의 큰 그 과제인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국민 기자회견 하기 전에 3가지를 요구했었잖아요. 대외 활동 자제라든지 뭐 이런 3가지를 요구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혹을 이제 해소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의혹 해소는 수사나 이런 건데 우리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냥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좀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다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그럼 검찰에서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절차의 그 결론을 보고 판단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더욱이 이게 그 문제 제기를 한 측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 현재의 민주당이었고 그 민주당 정권에서도 수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한다고 뭐 계속 그에 그 맞추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통해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명태균 씨와 네.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정도로 네.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 후에 판단에도 그 후에 판단에 옳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안을 또 검찰 수사를 오히려 중단시키거나 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의혹 규명 요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다 준비하고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은 그럼 어느 정도 제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네. 순방에는 일단 안 간다. 이제 가장 임박한 순방에는 안 간다고 이제 대통령실 발표했고, 자 인적 쇄신 부분을 봤을 때요, 대통령실 참모와 내각 개편이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의 면모를 일신하고 네, 국민들에게 그 지금까지 국정 그 수행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겠다, 네. 국정 면모를 일신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가능하면 많은 폭으로 큰 폭으로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네. 적재적소에 발탁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많은 그 대상을 확대해서 인적 쇄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비서실장 둘러싸고 일각에선 조직 장악력이 좋으니까 유임해야 한다. 뭐 반면에 또 다른 측근 기용설 뭐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좀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파악된 내용이 없고요. 또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는데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서 상징적인 그 조치이기도 하지만 한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의 그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판단에 전적으로 좀 맡겨놓고 지켜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사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오래된 장관들이 행안부 장관,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등이 있는데 물론 뭐 2년 넘었다가 바꿔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과연 어떤 그 쇄신의 면모를 보이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바꾸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의료개혁, 그다음에 의정 갈등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 교체 여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면모를 일신한다는 측면에서 인적 쇄신을 한다면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분들을 교체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국민 눈높이 앞세워서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3대 요구,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 사과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도 들어가 있었고 인적 쇄신 3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자,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다음에 하루 정도의 침묵을 하다가 이제 입장을 내놓고 했는데 어떤 갈등은 좀 지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 정도로 하고 어떤 협조적 관계를 조금 모색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당정 관계 어떠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다음에 자신의 요구가 다 받아들여졌다고 전제를 하고 이제부터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제 실천의 시간이다. 네, 저는 그게 그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측근들은 그 한동훈 대표의 이런 입장이 전달되기 전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적절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그 앞으로 그 나갈 방향에 대해서도 그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 대표 또는 당의 주요 당직자와 심지어 대변인까지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접근은 여당으로서 굉장히 그 대통령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여권의 분열을 야기하고 보수 전체의 분열을 야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이런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네. 그를 통해서 분열상을 야기하는 것은 좀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동훈 대표께서 당과 정부가 네. 서로 승리 당과 정부가 서로 상생하고 앞으로 또 발전하는 서로 도와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한다든지 또는 당과 정부가 네. 성공적으로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좀 평가를 받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아무래도 TK 출신이시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이제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협조적인 당정 관계 그다음 쇄신의 면모를 보이면 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민심 흐름 같은 거 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보수 분열의 위기를 직접 느끼고 네. 그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대표께서 좀 당과 대통령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당을 평가해 주기도 하고 또 보수의 새로운 결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정도로 계속 당과 정부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들의 지지를 좀 많이 모아갈 수 있을 것이고 영남 지방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를 좀 많이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